세금 아끼는 것도 투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에는 재테크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률만 생각했습니다. 주식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40대가 되고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면서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세금과 비용을 빼고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도 알아두면 좋은 세금 아끼는 투자 방법 5가지를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볼 만한 절세 방법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 등을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현재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활비나 비상자금까지 넣으면 안 됩니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일반 계좌만 사용하지 말고 ISA도 공부해보세요.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투자 상품이라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주식 세금 관리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1천만원이 그대로 내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세 대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기본 공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하기 전에 올해 확정된 이익과 손실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겠다고 좋은 주식을 무조건 파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절세는 투자를 도와주는 것이지 투자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살 때부터 세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까지 전체를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면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중개보수, 법무비용,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잘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몇 년 뒤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영수증을 찾으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세금을 아끼기 위해 투자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세금 100만원을 아끼려고 투자했다가 원금에서 500만원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인가? 그 다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누가 수익률 10% 났다고 하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게 궁금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수수료와 대출이자는 얼마인지, 그래서 결국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입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결국 세후 수익률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초보는 수익률을 자랑하지만 오래 투자한 사람은 세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절세는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연금계좌와 ISA 공제제도, 필요경비 등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새어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ISA는 활용하고 있는지, 해외 주식의 올해 확정 손익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테크는 돈을 버는 기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지키는 기술까지가 완성입니다. 저는 재테크 집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